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황당하지만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돈 버는 은퇴 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해서 그 연금액을 체증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요, 아무리 물가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생활할 수가 없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여기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해서요, 제가 상상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이따 알아보시겠지만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질문은요, 국민연금 기금 고갈되면 어떡하지? 젊은 사람들은 헛비용만 하다가 연금 한 번도 연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러기 때문에 난 조금만 내든가 아니면 아예 안 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금 개혁으로요, 기금 고갈은 2055년도 예상됐는데 연금 개혁으로 2070년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연금 개혁이 중간에 또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 만 18세 이상인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현생에서 그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은 그것을 목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설사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부가 방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부가 방식으로 그 보험료를 각출해서 그 연금액을 이상 없이 지급했다는 말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전쟁에서 패망하더라도 연금을 지급하죠. 일본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이나 패망한 그 독일도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우리나라가 패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패망하면은 당연히 반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패망을 했는데 뭐 미국이나 일본이 가져갔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연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북한이 가져갔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 망한다면 아주 곤란하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반드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리석은 질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성비 좋다고 해서 9만 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 100만 원, 200만 원은 다른 데 투자해서 은퇴 자산을 만들겠다. 노후 준비하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투자해서 분명히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세금하고 각종 투자 비용하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한다? 그건 더욱더 안 되겠죠. 그런데 한심한 것은요,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단기나 종신보험 가입해서 노후 준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아닌 정말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절대로 연금보험 가입하면 안 되고 가입했다면 해지하시고 이런 어리석다는 그런 그 어리석은 것 같은 질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현명한 인간으로서 국민연금 부분 납입 강화를 반드시, 가족 납입 강화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상품들이, 현존하는 모든 상품들, 세계나 한국이나 관계없습니다. 따라올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확정적인 수익률입니다. 거의 확정적이죠. 엄청난 확정적인 수익률입니다. 돈만 내기만 하면 알아서 확정된 수익률을 제공하는데 투자하면서 가슴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연금액에 대해서 평생 물가를 반영해서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가치는 어떠한 상품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가입자는 50%나 지원을 받고요. 소득공제로 또 환급까지 받습니다.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공짜 장애보장은 장애연금으로 엄청납니다. 공짜 사망보장도 유정연금으로 엄청나죠. 이것 둘 다 물가를 반영해서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짜 장애보장, 사망보장을요, 만약에 보험상품으로 이전했다, 가입했다면요, 매월 수백만 원 갖고 안 됩니다. 수천만 원 내도 따라오기 힘듭니다. 그런 가치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가지시면 여러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엄청난 가치를 가진 국민연금을요, 따라올 수 있는 금융상품은 절대 없습니다. 투자상품도 절대 없습니다. 보험상품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왜냐하면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보험상품이 투자입니까? 저축입니까? 그런 기본적인 백투더 베이직을 한다면 보장상품에 불과한데 어떻게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각종 사업비 떼고 보증비용 떼고 이것저것 다 떼고 차포 뭐 마상까지 다 뗀 다음에 장기판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저축 투자 아니면 심지어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으로 노후 준비하려고 하는 생각은
접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코멘세모스 가이시아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메마시오. 자, 그런데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현재 가치를 보존해 준다. 그러니까 전년도 물가가 5%다면은요. 전년도에 100만 원 받았으면 올해는 105만 원을 받으니까 화폐의 구매력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활을 전년도 대비 동일한 생활 수준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리한데요. 과연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어떻게 연금액을 지급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요, 바로 당월 그 물가를 반영해서 지급하는 건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 지수를 근거로 해서 1년 동안 후행해서 연금액을 반영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전 물가를 근거로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 대비 연금 받는 시기에 물가가 더 낮다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가령 전년도에 물가가 3%인데 3%로 받기로 했어요. 올해. 근데 올해 물가가 2%입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렇다면 1%만큼 정말로 엄청난 혜택이 온 거죠. 하지만 나쁜 점도 있겠습니다. 뭐냐면요. 전년도 대비해서 연금 받는 시기에 물가가 더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전년도에 물가가 3%인데 3%로 해서 받으려고 했더니 올해 물가가 5%로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2% 손실이 난 것이죠. 이런 이유는 뭐냐면은 1년 후행해서 연금액을 물가를 반영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생긴 그 뭐라고 할까 장단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매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된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그 1년 후행해서 지급하다 보니까요. 전년도 예를 들어서 물가를 반영하더라도 올해 생활하기 힘들 겁니다. 이럴 경우 전년도 물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가령 이런 겁니다. 전년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10% 났습니다. 근데 올해 20%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년도 10%만큼 올려서 받지만 올해 20% 30%가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건 생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뭐 10% 20%가 하이퍼라고 보는데요. 세상에는요, 짐바브웨이라든가 아니면 베네수엘라처럼요, 수억 프로가 되는 인플레이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진정한 그 울트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저서가 있습니다. 그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그 다음에 꼼짝마 금융, 그 다음에 현명한 자녀, 어른을 위한 동물과 자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부로 몇천 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실물도 있습니다.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여러분 10% 20%가 하이퍼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잽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되겠습니다. 1년에 보통 그 과거지만요. 지금도 굉장합니다만은 그 1년에 1000만% 이상 물가가 상승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리어커에다가 그 최고 액면가의 현금 다발을 가득 싣고 가서 양파 한두 개밖에 사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해프닝이 아니죠. 이건 지옥입니다. 이럴 경우 연금액을 전년도 대비해서 물가 반영해서 지급한다 하더라도 똥값이 되겠죠. 그러니 연금보험이나 주택연금은 고정된 금액을 주니까 이것은 더 말할 나위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건 아예 언급할 가치도 없죠. 하지만 결국은 그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주택연금이나 아니면 국민연금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도끼인 객끼이라는 거죠. 50보 100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옥과 석을 구분할 수 없는 정말로 분석행위라고 하는 옥석 구분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옥석을 구분하지 못하고 옥석 구분 함께 태워버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 베네수엘라 꼴이 나면 안 되겠죠.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것은요, 자원부국입니다. 엄청난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천혜의 그런 자연 조건도 있고요, 굉장히 부존자원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도에 차베스가 집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요, 그 국민을 위해서 집권했다고 생각해갖고 부푼 꿈을 꿨습니다. 부푼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꿨죠. 행복 설계를 정말로 했습니다. 199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폭망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 자신의 페르소나라고 하는 후계자인 마두로가 지금까지도 집권 중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집권을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26년 동안에 두 사람이 집권하면서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300만 명 가까이 그 부자들이 모두 다 이 나라를 떠나는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나라에 3,100만 명 되는 그 국민들은요, 대부분 94%가 극빈층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세계의 최악의 극빈층이 되었죠. 이렇게 가난하게 되니까요, 무엇이든지 팔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니까 뭐 교사가 머리를 팔고 잘라서 모유를 팔고, 심지어 이제 팔 게 없으니까 몸을 팔고, 남자들은 몸을 팔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살인 행각을 벌리고 강도 행각을 벌리고, 이거 최대 우범 나라가 아닐 수가 없죠. 정말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원인이 뭘까요? 26년 동안에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요? 결과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인기 영합주의로 펼쳤습니다. 잘못된 사회주의 발상과 정책을 펼쳤죠. 무능의 극치가 아닐 수 없고요. 세계 정세에 대해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무능함을 또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갈 때까지 간 것이죠. 정말로 지옥으로 가는 길은요, 서원이로 포장되어 있다. 자원 최대 부국이 최대 극빈국으로 전락했다는 거 여러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나라가 정말로 성공한 정책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뭐냐? 전 국민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평균 11kg 감량했습니다. 평균 11kg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해골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 3kg 빼는 것도 엄청난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경비 및 시간을 투여하고요, 정성을 투여하는데 이 나라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전 국민 평균적으로 11% 감량시켜줬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요, 굶겨서 그렇습니다. 다이어트가 제가 띄었습니다. 다이하고 T하고요. 정말로 죽음을 타겟으로 삼는 다이어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뭐 베네수엘라 꼴이 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베네수엘라 꼴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군요. 불현듯 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베네수엘라하고 우리나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베네수엘라는요,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자원이 우리보다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처럼 적대국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중국, 러시아, 바로 북한이 있죠. 하지만 베네수엘라는요, 비교적 우호적인 나라들이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한테 그 침략을 당할 리스크가 없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보다 장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악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명한 국민이 정치인들이나 정책가나 위정자들 아니면 뭐 행정가들한테 올바른 정책을 펼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자각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현명한 국민이 된다면 저절로 되는 일이죠. 하지만 정말로 소위 말해서 개돼지 같은 그 국민이 된다면요, 마음껏 행사합니다. 위정자들이요, 자기 멋대로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 부조리나 기타 부조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의식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그 사회 부조리를 연구하면서 특히 보험 및 금융상품 전문가로서 그것의 부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및 금융상품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요, 모두 노후 준비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부자 될 줄 알았더니 전혀 부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명한 소비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보험 및 금융기관 판매인들한테 올바른, 국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가입자한테 올바른 상품만을 만들게 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요, 유토피아죠. 이상향입니다. 절대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만이 그나마 여러분들 피와 살을 뜯겨 먹는 그러한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평생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조리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조리 전도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부조리 인식을 하려면요, 자기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자기 편의 훌륭한 멘토, 현명한 멘토의 조언과 관리를 받으면서요, 그, 그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자산 관리 및 절세 관리, 투자 포트폴리오 아니면은요, 노후 준비, 은퇴 설계 모두 성공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복불복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불복이 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난다면 여러분 복이 되겠죠. 세상에 공짜 없고요. 공짜 컨설팅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애도 속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국민들이 이렇게 속아서야 되겠습니까? 왜 공짜 컨설팅 뒤에는 항상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종신보험 이런 거 팔아서 그 수수료를 챙기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린다는 거, 이런 마케팅이 왜 아직까지도 지속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공짜를 좋아한다는 그 심리를 이용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저절로 그런 그 마케팅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값 치르고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01 주고요. 99.99 받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 많죠. 이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자, 세미나 7월 22일입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도 참조해 보시고요. 오시는 분은 제 저서에 사인하거나 드리거나 아니면 이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늘 레스토랑 북악스카웨이 전경 굉장히 멋있고 야경도 멋있고요. 오시는 길도 굽이굽이 드라이브 코스로 최고가 되니까 가족 모두가 오셔갖고 힐링하시고 돈 버는 방법, 100년, 1000년 동안의 세금 줄이는 방법, 세금 우선 펼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관리 콘서트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 가끔은 오후 4시까지 6시간 강행군을 합니다. 저한테 신청하십시오. 5만원 입금하시고 신청하시면 바로 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제가 이렇게 다양한데 이것을 통해서 5만원 내고 뭐 500만원 정도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자산관리 성공하겠습니까? 아니죠. 500이 아니라 5천, 5억, 50억, 500억 그 이상의 절세 및 아니면 자산관리 성공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참가비 5만 원은 껌값도 안 되는 것이죠. 정말로 500만 원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신청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그로 타타마라고 하는 카페에서 합니다. 저랑 관계는 없습니다. 자, 4호선 한성대입구 6번 출구역에서 6분 출구에서 나와서 01번 마을버스 타면 되고요. 모르는 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이라는 거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저도요 30대부터 컨설팅 한다고 막 뛰어다녔는데요 40대까지도 뭐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로 아마추어틱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죠. 관현악단 120명의 관현악단 전문가들을 모조리 그들의 포텐셜을 땡겨서 끌어내서 하모니를 이루는 종합적인 판단이 바로 지휘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반드시 자산관리, 절세관리, 투자관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